소아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되나? 네, 단순히 그냥 피부에만 뭐가 났어 하시면 피부과로 오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수딩젤을 좀 발라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시죠? 제가 아이라 피디님 2번밖에 못 봐서 어색해요. 어디가 더 이상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원장님들 중에서 아기가 있는 원장님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오늘은 아기 피부에 대해서 원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잘 오셨네요. 소아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 아기 피부도 피부과에 가시면 잘 봐드립니다. 되게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소아과를 가야 되나?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전신 증상이 있으면서 피부 발진이 있다 하시면 소아과로 가시고요. 단순히 그냥 피부에만 뭐가 났어 하시면 피부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딜 가셔도 필요한 진료가 추가적으로 있으면 피부과 가세요, 소아과 가세요 하고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니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이 대학병원에 계실 때는 어떤 피부 질환으로 아기들이 많이 왔었나요? 제일 흔한 건 기저귀 발진이랑 태열이죠. 기저귀 발진? 네. 기저귀에 발진이 생기는 건가요? 피디님 아직 아기가 없어서 모르실 텐데 우리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 닿는 부위에 빨갛게 발진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는 초보 엄마들은 피부과에 오셔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참고로 저희 하윤이는 한 번도 기저귀 발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없이 키우는 거? 아니죠. 저희 그 피부과 한 9년, 10년 했는데 거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키웠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를 해준 거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청기저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일회용 기저귀 쓰셔서요. 자주 갈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숙면 막 이런 거 되게 아기들한테 좋으니까 그런 거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써보시면은 그 오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오줌이 많이 닿아있게 되기 때문에 흡수력이 좋은 일회용 기저귀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사실 비싼 거 안 샀고요. 그냥 하기스 핫딜 뜨면 그걸로 사서 했습니다. 대신 제일 중요한 게 자주 갈아주는 거. 한 번 쌌는데 안 갈아주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바쁘다 보면 쌌는데 엄마가 바로바로 못 갈아줄 때가 있어요. 이게 애를 안 키워보셔서 좀 몰랐습니다. 엄마들 바쁘답니다. 애기 기저귀만 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저귀를 놓치고 못 갈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꼭 중간중간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서 오줌 싸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죠. 뭔가 어렸을 때 그 아기 분? 그런 거를 기저귀 차는 곳에 뭔가 이렇게 발라주시나? 네. 이런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필요 없나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세균 증식이 오히려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가루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서는 웬만하면 파우더는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대신에 쉬를 싸고 나면 발로 물로 잘 닦아주고요.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파우더 대신에 그냥 장벽 크림 같은 보습제 그리고 자주 쓰시는 비판템 같은 거를 좀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태열은 뭔가요? 태열은 사실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에요. 환자분들과 의사소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태열은 보통 그 증상에 나타나는데 여기 볼 옆이 빨개지는 거를 태열이라고 하거든요. 신생아 여드름, 그리고 그냥 일반 자극 피부염, 접촉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까지 포함되는 좀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윤이도 혹시 태열을 겪었나요? 네, 하윤이는 태열을 겪었어요. 하윤이는 일단은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생아 여드름이 생겨버렸거든요. 그 굉장히 미모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드름이 막 볼에 있어서 무서워 보였는데 사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신생아 여드름은 엄마 모체에 있던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안드로겐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잠깐 생겼다가 이 모체에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냥 깨끗해지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태열이면 무조건 보습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위에다가 막 보습제를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벼운 수딩젤을 좀 발라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아기를 데리고 원장님한테 방문을 하면은 수딩 젤만 처방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쵸. 수딩젤은 저 처방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라고 이거 한 달만 지나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죠. 한 달이 넘어서부터 생기는 거는 이제 영아 습진이고요. 이거는 뭐 알러지 접촉 피부염도 속하고 그리고 아토피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한 살 미만에선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아토피가 아닌 애들도 피부 장벽이 미성숙하고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유식하고 나면은 습진이 무조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침독이라고 해서 자극 피부염도 잘 생기고 한 살 이전에는 구분이 명확치 않으니까 아토피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빨갛게 됐을 경우에는 리도맥스라고 하는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그리고 이때 태열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셔서 미숙한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윤이 피부가 깨끗하더라고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한 군데씩은 습진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초기에 리도맥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초기에 리도맥스를 발라주시면 한두 번만 발라도 깨끗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게 스테로이드 네, 맞아요. 그 어머니들이 스테로이드 막 쓰면 부작용 많고 애기 피부 망칠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그 비판테만 주구장창 1, 2주 바르시고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테로이드도 적재적소에 정해진 기간만 쓰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템 바르시기보다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발라서 속에 가라앉혀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한 살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볼이나 이런 펴지는 부분에 습진이 생긴다. 그리고 애기가 너무 가려워한다. 하시면 아토피를 좀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아토피가 없어도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 결막염이 부모님 중에 있다 하면 아토피 가능성이 훨씬 또 높아지죠. 아토피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토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한 15%에서 20% 정도 꽤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 중에서 80% 정도는 사실 10살 이전에 다 좋아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보습 잘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습진 올라오면 초반에 리도맥스 잘 발라서 가라앉혀주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나는 관리를 더 해주고 싶다 하시면 아시다시피 가습기를 사용하셔서 습도 50에서 60 정도로 맞춰주고요.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목욕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욕을 10분 이내로만 혹은 샤워만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3분 이내에 장벽 크림, 세콜지가 포함되어 있는 보습을 해주세요. 근데 이것만 해도 약간 건조한 애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오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식물성 오일이 되게 피부에 좋다고 많이 쓰세요. 뭐 티트리 추출물 들어있어 진정에 좋다. 근데 사실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이런 게 피부로 투과돼서 오히려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향이 좀 있더라도 가성비 좋은 존슨앤존슨 오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사실 바세린을 쓰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너무 건조할 때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장벽 크림을 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1 정도 바세린을 같이 섞어서 발라주는 편이에요. 피부과 원장님들 왜 이렇게 바세린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바세린이 가성비 좋고 유튜브에 잘 먹히는. 근데 바세린이 실제로 페트로아튬이라고 하는 단일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사실 피부과에서는 원래 추천을 했는데 알러지가 생겼다 하면 원망을 많이 듣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것만 추천을 드리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자주 하시는 질문. 애기 선크림 뭐 바르시냐? 이거 은근히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도 되는데 이게 엄마 마음은 좀 달라요. 애기한테 뭐 조금이라도 뭔가 흡수가 돼서 피해가 될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징크가 들어있는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썼고요. 그리고 좀 잘 지워지는 게 사실 좋죠. 애기들은 맨날 이중세안을 막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추천드렸던 제품은 제로이드에서 나오는 이지워시 제품.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저도 실제로 쓰는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여름철에 발라주고요. 여름철에 만약에 선크림을 발랐다 하면 또 아줌마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중세안 해줘야 되냐 뭐 써야 되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아토베리아에서 나오는 폼 클렌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순해요. 어른들도 쓰는 건데 요걸로 이제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문질문질하면서 지워주고 그리고 물세안만 거기다가 한 번 더 해주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보통은 선크림을 제가 안 발릴 때가 많아서 겨울철에는 그냥 물세안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연어반이라는 희한한 이름의 질환이 네.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그 연어반이 생각보다 되게 목에 막 한 손바닥만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혹시나 혈관종이 아닐까, 이거 평생 영구적으로 남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연어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세혈관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라 1년 안 돼서 다 사라집니다. 저희 하윤이도 이렇게 눈에 있었거든요. 또 눈에 있는 거를 이름이 엔젤키스예요. 너무 이쁘죠? 엔젤키스. 나만 예뻐. 엔젤키스라고 너무 예쁘죠. 엔젤키스라고 하는데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한 6개월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통 연어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 이렇게 중심부에 생기면 연어반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 뒷덜미나 이마나 눈 쪽에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생긴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이 외에 생기고 한 1년이 넘어갔는데도 있다 하면 혈관종일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를 한번 보시고요. 원장님은 피부과 원장님이라 괜찮겠지만 네. 이제 초보 엄마들은 정말 조금만 뭔가 피부에 뭔가 잘못돼도 네. 되게 걱정이 많을 네. 거잖아요.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소아들의 피부병을 보면 좀 무섭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아들은 또 장점이 웬만하면 다 좋아지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토피가 혹시나 내가 관리를 잘 못해줘서 생긴 게 아닐까 하고 막 아토피 생기는 엄마들 보면은 되게 죄책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토피는 내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줘도 생길 애들은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1살 미만의 습진이 있다 하시면 그때는 그냥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보습만 잘 해주시고요. 1살 이후에 계속 습진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하시면 피부과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 충분합니다.